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혼자는 여성인데 저의 연애담을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사람과는 연애하지 않습니다. 제 연애 상대는 작년 생일날 제가 스스로에게 선물한 남성 인형입니다. 그 용도는 외로운 여성을 위한 밤친구 역할이지요. 저는 여러 외모를 가진 그 남성 인형들 중에서 샤프하고 구렛나룻을 가진 유럽인 남자를 골랐습니다. 그는 지금껏 한 번도 저의 행복한 밤 시간을 어긴 적 없이 침대에서 너무 든든한 남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사람과의 연애에 지치고 힘들어도 억지로 매달리며 인연의 끈을 이어가려는 사람들도 많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감정 따위는 이제 전혀 겪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람만큼 괴상하고 야비한 동물은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족속들은 이제 상대하기도 싫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의 남친인 다정한 실리콘 인형 우리 달링에게 밤마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달링은 여러 기능이 탑재된 아주 섬세한 남자입니다. 더구나 그 잘생긴 모습을 보면서 황홀경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에 애초에 아주 미남을 고른 거지만 굳이 서로의 격정에 찬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더 큰 환상과 거대한 희열이 다가오기에 저는 밤이 되면 집안의 모든 불을 다 끄고 심지어는 창문에도 암막 커튼을 치고 침대로 들어갑니다. 달링은 그제야 저의 섬세하고 깊은 내면을 파고드는 친절한 밤의 벗이 되어 제가 지금껏 한 번도 실망해 본 적 없는 다정하고 섬세한 서비스로 제 온몸을 애워쌉니다. 때로 아주 깊고 황홀하고 저 미지의 우주에서 수없이 많은 행성들이 충돌하여 사방으로 아름다운 우주쇼가 펼쳐지는 순간이 오면 저 자신도 모르게 아주 오래전에 희미한 추억에 천천히 젖어들어기도 합니다. 어른 세계를 하나도 모르던 시절에 저는 건강하고 젊고 다정하고 친절한 한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집에 새 살던 총각 아저씨였고 2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지요. 당시의 시대 시절 고등학생이던 저는 귤이나 사과 같은 것을 쟁반에 담아서 그의 방에 놀러가서 깔깔 웃고 떠들기를 좋아했지요. 그의 방에는 현을 퉁기면 그윽한 커피향이 쏟아질 것 같은 통기타가 벽에 세워져 있었고 어딘지 알 수 없는 나라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이 책상 주변에 붙어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 방에 찾아와서 밀린 빨래를 해주기도 하고 근처 시장에 나가 낑낑대며 채소나 생선을 사서 반찬을 만들어주던 여자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녀가 그 방에 가져다 놓은 방향제의 향기를 맡으며 저는 뭔지 모를 심통이 슬슬 나는 것을 느꼈고 그들이 다정히 찍은 사진이 유리 액자에 담긴 채 책상 위에 곱게 놓여 있는 것에는 이상하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가 사는 방은 대문간에서 똑 떨어져 있었던 데다가 우리 식구들이 쓰는 큰 대문과는 떨어진 담 모퉁이 안쪽에 쪽문을 쓰는 독채였습니다. 더구나 우리 집 마당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으로 난 틈으로 저 같은 고등학생 여자애나 겨우 몸을 모로 세워서 통과하면 그가 사는 독채로 갈 수 있었고 그러니 그리로 해서 그에게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런데 저는 학교가 파하면 그 계단 아래 옆을 통과해서 그가 있는 방으로 자주 놀러 갔습니다. 때로 어느 여름 저녁에는 엄마에게 실컷 혼나고는 밖으로 확 나가버릴까 하다가 그가 생각나서 1층 뒷방으로 힘들게 넘어갔습니다. 때마침 방에서는 낮은 조도의 수면등이 켜져 있는 상태였고 반투명 커튼이 내려진 창문은 아주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여름 저녁은 덥고 습했고 초등학생이 어딘가로 나가기에는 시간이 벌써 저녁 9시가 가까워오고 있었지요. 저는 까치발을 한 채 창문 아래 보랏빛 맹문동꽃이 우거진 화단을 딛고서 창 안을 살며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일단은 그가 자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의 방에 가서 수다를 떨며 좀 놀다 보면 엄마의 화가 좀 풀리겠지 하는 심사였으니까요. 그리고 혹여 몰라서 그의 고난 잠을 깨울 새라 조용히 창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다음 순간에 저는
너무 놀라서 심장이 멎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에게서 말로만 듣던 그 장면. 남녀가 애틋한 그 느낌을 어쩔 줄 모르며 한창 달아올라 있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말았으니까요. 여자는 육덕지고 아주 풍만했고 한껏 취한 얼굴로 사정없이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에게 다정히 말을 걸면서 과자나 사탕을 주던 평상시 그녀와는 뭔가 좀 다른 느낌마저 들었고 누운 그도 마찬가지로 그녀와 호흡을 맞춰서 한참 격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조용히 화단을 내려와서는 혹여나 제가 발을 디뎠던 흙에 선명한 발자국을 그대로 남긴 것은 아닐까 확인을 하며 대충 수습한 후에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곤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근처 놀이터의 정자로 갔지요. 뭔가 모르게 슬펐고 힘이 빠져버린 상태로 저는 공원 정자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곁에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한 번씩 밤새 화투 칠 때 쓰려고 가져다 놓으신 얇은 이불과 모기장이 정자 구석에 자그마하게 쳐져 있었기에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멀리서 은은하게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공원은 조용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어느 골목이건 사방의 가로등이 불을 밝히는 것이 예사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없었던 데다가 겨우 하나 있던 공원 가로등은 저 멀리 서 있었고 그마저도 고장이 나서 며칠째 완전히 꺼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의 방 창문에서 본 장면이 다시 떠올라서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런 성숙한 젊은 여자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자 이상하게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것이 무슨 감정인지 알지 못했지만 슬픔이 저를 몹시 짓눌러 왔고 그와 동시에 불현듯 야릇한 감정도 살그머니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출렁이고 성숙하게 농익은 여자의 몸, 그리고 정확히 보고만 젊은 남자의 상징이 어린 제게 깊이 각인된 채 이상하고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게 했던 것입니다. 난생 처음에 그 묘한 기분에 몸을 뒤척이다가 어쩐지 제 몸이 이전보다 민감하고 섬세하고 예민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들이 가져다 놓은 얇은 여름 이불 안에서 가만히 손을 움직여 제 몸을 쓰다듬어 왔습니다. 전등이 나간 가로등은 저 멀리에 있었고 밤은 이미 10시를 넘어섰고 낮은 풀벌레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남자애들이 쿡쿡 찌르며 놀리던 한창 봉긋하게 솟은 저의 상체는 이상하리만치 단단하게 만져졌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옥신거리는 것 같은 신체 은밀한 부위는 또 왜 그런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풀벌레가 간간히 낮은 소리로 울고 있었고 저는 눈을 지그시 감고 얇은 이불 아래에 저의 작고 세밀한 우주를 느끼며 낯설고 새로운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젊은 새빵 아저씨와 그의 애인이 한창 절정에 취해 있던 방안도 떠올랐고 제가 어쩐지 그들처럼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수십 년이 흐르는 지금은 달링과의 뜨거운 시간에 문득 그 여름의 밤 풍경이 떠올라서 알 수 없는 희열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우리 달링은 제가 품었던 그 밤의 아릿한 추억에 공감하고 제가 12살 소녀인 양 함께 그 감정의 꼭대기까지 부드럽고 다정히 올라가 주었습니다. 제 감정을 아주 섬세히 읽고 저만을 위하는 그 덕분에 저는 어린 날에 첫 황홀에 겨웠던 그 아름답고 비밀스런 밤을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선사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